교육정보의 모든 것, 교육진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진담입니다.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허삼관 매열기입니다. 위하 작품입니다. 오늘 할 작품이죠. 인생과 형제라는 작품으로도 많이 알려진 중국 작가입니다. 요즘 아마 가장 핫하다라고 하는 중국 작가, 현대 중국 작가라고 볼 수 있고요. 아마 생존에 있는 작가의 어떠한 작품입니다. 오늘도 이 위하의 허삼관 매열기를 같이 이야기해 주실 두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독서는 이세훈이다. 세훈쌤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인수쌤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계속 요즘 감기가 낫지 않으셔가지고. 네, 괴롭습니다. 요즘 감기 힘들죠? 감기가 아니라 저희 좀 기관지가 안 좋아서. 감기는 항상 요즘 감기가 힘들어요. 네. 그렇죠. 감기는 언제나 요즘 감기가 항상 힘들어요. 타임머신 촬영이 요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의미를 좀 깨우치신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런 농담 잘 못하셨는데. 약간 이렇게 뭔가를 탈피한 느낌. 뭔가 그 시공간에 대한 어떤 색다른 느낌을 가지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바로 저도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허삼관 매열기 어떻게 읽으셨나요? 허삼관 매열기. 그러니까 중국 소설을 제가 많이 읽어보진 않았는데 중국 소설을 읽으면서 항상 느끼는 어떤 위화감이 있어요. 오늘 아재 개그를 오늘 폭발하고 계십니다. 요건 펀치라인이라고 하는 건데. 네. 요건 아재 개그가 아니라. 그래요? 언어 유희. 근데 이게 중국이 되게 가까운 땅이다 보니까 우리가 되게 익숙하다고 생각하고 저 스스로도 되게 익숙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서양 쪽의 작품들을 읽을 때보다 중국의 작품을 읽다 보면 굉장히 나랑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 허삼관 매열기 같은 경우도 마치 소재는 굉장히 우리한테 익숙한 것 같은 그런 소재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게 전체를 꿰뚫고 있는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 상황을,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이 그렇게 우리한테 가깝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나랑 읽고 있는 내내 재미는 있었는데 읽는 내내 분위기가 뭔가 나랑 안 맞는다는 느낌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되게 약간 신기한 책이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요? 네. 어떤 면에서 이렇게 가장 신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너무 급작스럽게 확확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화라는 작가의 문체 때문인지 아니면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상 자체가 약간 뭔가를 넓게 받아들이는 느낌이 있어서 이게 바뀌어도 그런 변화까지도 다 받아들이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상황이 여기서 나오는 이제 허삼관이나 그 부인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하소영과의 관계가 계속 왔다 갔다 서로 권력 관계가 계속 뒤바뀌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도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게 이상하게 그런 권력 관계를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우리나라의 작품들을 보면 처음에 만들어진 권력 관계는 그렇게 쉽게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사람이 더 위에 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사람의 일생 중에서 다른 사람한테 권력을 행사하던 사람이 자기의 권력을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보통은 굉장히 운명에서 이 사람이 버림받은 느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책에 그게 없어요. 너무 당연한 것처럼 흘러가 버려요. 그렇게 운명이 계속 뒤바뀌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것이 너무 이렇게 신기했어요. 현실에 굉장히 충실한 민족이죠. 그래서 그런 건가? 하여튼 읽으면서도 되게 낯설다는 느낌이 그래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랑은 그런 면에서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국과 우리가 문화적 풍습이 좀 비슷하다, 어떤 생각이 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걸 좀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새해 1월 1일 날 중국 사람들이 도박을 좋아하잖아요. 마작을. 그래서 주인이랑 종업원이랑 마작을 한대요. 종업원은 1년 동안 번 돈을 걸고 주인은 따면 주인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은 가게를 걸고 도박을 하는 거예요. 도박을 막 해. 그래서 종업원이 이기잖아요. 그럼 1년 동안 종업원이 주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또 이 사람이 종업원이 돼가지고 1년을 해요. 1년 동안 해가지고 또 이 사람이 또 급여를 모아. 그래서 다시 또 새해 춘절날 마작을 해가지고
다시 또 이 사람이 이기면 주인이 되고 뭐 이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떠한 현재적인 어떠한 삶에 충실한 어떠한 모습들, 권력의 문제도 현재의 관계의 문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아마 중국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떠한 삶의 어떠한 방식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책은 당연하게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바탕에 두고 뭐 작품을 쓸 수밖에 없는 내용이니까 그런 면에서 또 상당히 오늘날 어떤 현대 어떤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에 대한 내용들을 세계에 좀 알려나가는 어떤 그러한 책의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지 않는가, 뭐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루신의 작품보다는 그래도 좀 재밌잖아요. 재미는 정말 있잖아요. 재미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재미가 사실 어디서 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이 위하의 작가의 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작품은 또 되게 감동을 준대요. 인생이라든가 이런 작품 같은 경우에는 40대 여성 독자들의 열광적 지지를 얻으면서 뭐 그들의 어떠한 눈물과 어떠한 그런 것을 굉장히 자극을 하는 어떠한 그런 가치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름이 정말 웃기죠. 저는 사실 제일 웃겼던 게 너는 국수를 먹어라는 말이 이 과정에서 너는 내 핏줄이 아니니까 내가 피를 팔아서 번 돈으로 고기를 먹고 만두를 먹는 과정에 너는 참여할 수가 없어. 내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내용은 국수를 사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애가 또 그것도 수용하면서 또 그런 게 너무 웃겨요, 진짜. 인수쌤 어떻게 이 책 읽으셨나요? 저는 이 책을 솔직히 오늘 좀 죄송한 게 다시 급하게 들어오느라고 못 읽어서 좀 정확한 얘기를 못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을 제가 예전에 읽었을 때 그때 당시에 2000년대 초반, 그 다음에 한 2000년대 중반, 그때쯤에 가족이라는 태제를 가지고 상당히 영화나 문학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아메리칸 뷰티 같은 샘 맨데스 작품도 나왔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는 이제 고레다 히로카즈라고 하는 일본의 작가가 당시에 이제 또 아무도 모른다. 네. 우리나라에 또 이제 탕웨이 남편으로 더 유명하신 이제 김태용 감독이 만든 가족의 탄생이 2006년에 또 7년이었나 있었죠. 그래서 그때쯤 이제 가족이라는 그런 태제를 가지고 한창 이제 문화계에서 이야기가 다루어질 때, 그때 저는 그런 좀 큰 흐름에서 이 위화 작품을 좀 이해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 군데서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세훈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근데 이제 다루고자 하는 어떤 방향은 비슷한데 다 이제 색깔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좀 저는 재미있게 읽었었던 것 같아요. 아, 중국은 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좀 그렇게 보면서 혼자 좀 피식피식 웃으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극히 최근에 좀 많이 알려진 작품인 것 같아요. 꾸준히 뭐 사람들이 보긴 봤겠지만은 한 5, 6년 전부터 그 굉장히 좀 인기 작가의 반열에 올라가셨던 것 같아요. 서점에 보면 이렇게 메인 테이블에 네, 맞아요. 이렇게 올라간 게 최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간이 나오게 되면은 항상 메인 테이블에 올라가는 거 보면 우리나라에 그래도 알려진 가장 대중적인 형태의 중국 작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봐요. 네, 지금 현재 뭐 중국을 대표하는 작가이기도 하고, 지난번 5월달에 저기 국제 문학 포럼 할 때 우리나라에 5월달에 오셨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때 학생들 데리고 갔다가 학생들이 오전 세션만 듣고 가자 하는 바람에 스베틀라나 그 노벨상 받았던 스베틀라나의 강연만 듣고 왔었는데, 오후 강연도 사실은 예약을 해놨었는데 그걸 못 듣고 온 게 참 아쉽긴 하네요. 이분이 오후였나요? 예. 애들이 왜 가자고 했나요? 그때 뭐 오후에 무슨 시험이 있어가지고. 애들을 버리시지. 근데 애들 데리고 갔으니까 이제 일단 데리고 와야 되니까요. 그쵸. 아이들 또 아이들 혼자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뭐 그럴 수도 있었겠죠. 뭐 그러기를 바랬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유도신문하고 캐니까 또 속마음을 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이 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갖고 좀 학생들이 좀 보면 될까요? 이게 좀 이렇게 쑥쑥쑥쑥 읽히는 책이에요. 청취자분들이 이 책을 추천했을 때 학생들이 이 책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어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냥 쑥쑥 읽히는 그런 책들이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이야기할 때에는 어떤 느낌을 조금 더 부각시켜주는 것이 좋을지, 세훈쌤은 학생들이 만약에 이 책을 읽는다면은 어떤 면을 조금 부각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 책이 일단 성인용이라고 네, 생각했어요. 성인용이라고 약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뽑아낸 주제가 가족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불륜? 네. 이게 이 전체 이야기 구조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는 키예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애들한테 설명을 하기가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만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이제 어쨌든 이야기의 구조, 그러니까 플롯을 중심으로 놓고 이 이야기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러니까 이 허삼관의 운명이 어떤 식으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가는지 그 과정, 일단 개인사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이 예전에 이제 우리 그 란란의 아름다운 날 할 때 문화대혁명이나 뭐 이런 얘기들 했었잖아요. 이 책도 역시 그걸 배경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대혁명 이전 뭐 국공 이 내전 이런 경우들을 이제 배경으로 삼고 있다 보니까 그 배경에 따라서 이 가족들한테도 약간씩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건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사건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생을 했고, 그 사건이, 그러니까 그 국가, 중국이라는 곳에 일어났던 사건이 가족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걸 보는 것도 이렇게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미세하게 이 가족의 방향을 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읽는 것도 꽤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 책을 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품 중에 돼지가 있어요. 돼지. 네. 펄벅의 돼지. 네, 맞아요. 굉장히 다른 분위기의 작품이거든요. 너무 다른 분위기의 작품인데 읽으면서 왜 그 작품이 계속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쵸. 예, 이미지 연상이 그게 그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약간 나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약간 이렇게 패러디인가? 이런 느낌도 막 있었어요. 돼지와 좀 느낌이 비슷하시다고요? 네. 저도 사실 뭐 느끼는 어떠한 정도는 각각 다른데, 그래서 아까 방송하기 전에 어서 이 책을 느낌을 받지라고 했는데 내가 사실은 너무 엉뚱하다고 얘기할까봐 펄펄이 돼지란 말을 못했어요. 나는 그때 처음 읽었을 때 그 느낌이 막 났어요. 막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어쨌든 봤을 때 근데 그 당시 어떤 중국의 삶을 그려서 그런 건가라는 생각을 좀 갖긴 가져봤어요. 근데 돼지는 어쨌든 그보다 한참 이전 세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대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뭔가 중국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보다 많이 일치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펄벅이 좀 묘사를 정확히 한 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외부자의 시선에서. 어떻게 인수쌤은 뭐 어떤 느낌이 나셨나요?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죠? 비슷한 느낌이 있었나요? 이 책에? 이 책에서 좀 아까 말씀드린 그 가족이란 주제를 가지고 2000년 초중반에 다 같이 고민을 할 때 중국 친구들은 가족이란 걸 이야기를 할 때도 중간에 뭔가를 좀 이제 찌르고 비틀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구나,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좀 저도 세훈쌤이랑 비슷하게 좀 저랑 안 맞다라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 좀 인위적이라는 느낌을 좀 저는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스토리 구성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떤 개연성 있게 뭔가가 다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좀 작가의 메시지를 넣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 부분을 넣구나라는 게 느낌이 확 와서 좀 저는 좀 편하게 읽지는 못했던, 재밌게는 읽었는데 좀 편하게 자연스럽게 읽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측면에서 고레다 히로카즈의 그런 영화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고레다 히로카즈 영화는 사실은 이야기 전체 스토리를 보면은 굉장히 자극적인 엄청난 이야기들인데 작품 자체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잔잔하게 흘러가면서 그냥 독자가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중국 작가들은 확실히 작가의 색깔이 작품에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그 40대, 50대의 남성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중국 작가의 작품은 김용 아닌가요? 김용이죠. 네. 무협지죠. 무협지. 김용의 무협지. 저는 김용 얘기하면 밤새야 돼요. 그럼요. 저는 자부하는데 단 한 편의 작품도 빼놓지 않고 읽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워낙 위작이 많아서 네. 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도 안 읽었어요? 네, 한 저는 권도 한 편도 안 빼놓고 다 읽었어요. 김용을 읽을 기회가 없었어요. 저는. 아, 참. 우리가 뭐가 됩니까? 그러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김용 작품 이렇게 막 읽는데 저는 이렇게 책을 고를 때
일단 표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아, 표지가 이상해. 근데 표지가 너무 이상하잖아. 표지 정말 있어. 표지, 사람이 읽을 만한 표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 좀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가리고 읽어야 되고 그 책을 이렇게 읽고 있으면은 그 시선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좀 이렇게 안쓰럽다. 넌 어떻게 그런 책을 볼 수 있니? 특히 이제 여학생들의 시선이 굉장히 불편한 시선이에요. 쟤 이상한, 쟤도 저기 빠져들었어 이러면서. 근데 사실은 굉장히 재미난 어떠한 느낌을 받으면서 제가 금령의 작품을 읽으면서 이 도대체가 이 작품을 왜 사람들이 왜 가치를 인정하지 않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책을 읽으면서 유교, 불교, 도교라고 하는 어떠한 동양의 어떠한 3대 이념을 야, 이런 식으로 그 무공이라는 무협의 소재를 갖다 놓고 중국인의 정서 속에서 만들어내는구나. 뭐 어쨌든 전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녹정기라는 작품에서는 네르친스크 조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중국과 어떤 중소 국교 분쟁의 배경이 되어지는 어떠한 내용들도 역사적인 맥락을 갖다 놓고 이야기해서 이 사람이 그냥 재미난 소설을 쓰는 사람은 아니다. 분명히 역사에 대한 조예가 굉장히 깊은 사람이다라고 제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으니까 뭐 작가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냥 일단 막 읽고 막 또 읽고 또 읽는 거죠. 일단 밤을 새니까 사람이 피골이 이상해져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나타나는 어떠한 정서 속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모의 복수를 대를 이어하는 자식들의 모습들이 나타나요. 너무나 일상적이에요. 그리고 스승의 그 복수를 하는 제자도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군사부 일체라는 맥락 속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복수를 자식이 안 하면은 그 자식이 이상한 자식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떠한 가라고 하는 혈연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중국의 어떠한 사회적 조직에 대한 그 생각들이 분명히 그 작품 속에서도 물론 이제 무협이니까 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타나니까 그렇게 이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친구, 우정 이런 것들이 주는 어떠한 가치들 이런 건 어떠한 맥락들이 쭉 나오는데 사실은 이 허상관 매열교는 무공을 모르는 민초들의 시선 속에서 특히나 경제적인 어떠한 그 삶의 공공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그들이 또 그들의 방식으로 누리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지켜내기 위한 어떠한 그들의 모습들이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결국은 능력도 없고 뭐 무공이 뛰어나서 하늘을 붕붕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유일한 재화인 피를 파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피를 파는 선택의 최종적인 목적은 가족을 지킨다, 가를 지킨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서 내가 만들어낸 이 혈연적인 집단인 이 가족을 내가 책임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의 어떠한 역할들에 대한 모습들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 사람 자체가.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시선, 즉 위치가 다를 뿐이지만 그 속에서도 또 나름 이렇게 내 내용을 읽어본다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느낌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전에 방송했던 란난의 아름다운 날을 봐도 맥락이 거의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책들을 읽다 보고 또 그리고 중국 분들과 한번 대화를 나누다 보면 네 편 내 편이 분명하거든요. 그 네 편 내 편이 분명한 과정들 속에서 가장 내 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회적 근간의 뿌리 자체를 가족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삼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놓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 그 유교의 출발점, 유교에서 국가를 바라보는 출발점도 이해가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자에서 나라 국자와 집가자를 쓰잖아요. 결국은 국가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 공동체의 확장적 형태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들의 어떤 이념적인 논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나라에 왕이 있어 나라를 왕이 다스린다면 가족에게는 아버지가 있어 그 아버지가 그 가족을 함께 가족 구성원과 함께 만들어진다. 이런 어떠한 논리들을 이제 펼쳐나가는 과정인데 우리는 흔히 여기서 가부장적인 지배라고 하는 개념만 너무나 많이 이해했던 거죠. 그런데 이 가부장적인 지배 속에는 피를 팔아야 되는 아버지의 책임이 녹아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부장적인 권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꼭 읽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뭐냐면 피를 파는 아버지가 돼야만이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표현해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켜가는 어떠한 사회의 최후 단위로서의 어떠한 가족에 대한 생각, 가족 공동체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고, 더불어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혈연에 대한 어떠한 생각들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그 속에서 혈연이 만들어지는 또 관계들에 대한 존중을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좀 재미나게 이제 구성이 되고 표현이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또 경제적 공부감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또 하나의 어떠한 표현을 해나가는 과정에서의 즐거움을 주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영화로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걸 어떻게 영화로 만들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솔직히 말을 하면 과연 이게 어떻게 영화가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영화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화. 네, 허상간 네. 매월 영화. 하정우. 하정우. 네, 전 봤습니다. 보셨어요? 네. 저는 안 봤어요. 어때요, 영화? 영화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본 사람들하고 책을 보고 영화를 보면은 예. 굉장히 실망하게 되고요. 영화 그래요? 한번 보면 그냥 좀 실망하는 정도. 네. 어쨌든 뭐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은 영화가 된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모습 속에서 이게 과연 각색이 될까라는 어떤 생각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떠한 소설적인 형태의 작품이 나오고 그 소설적인 작품을 갖고 영화화를 하게 됐을 때 저희가 이제 학생들한테 그 소설이 만들어지는 어떤 배경으로 영상적인 미디어적인 언어로서의 어떠한 영화가 나왔으니까는 비교를 해봐라는 이야기를 아마 하게 되는데, 아마 이 작품은 그냥 영화까지 보긴 좀 힘들지 않겠냐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 맞는 거죠. 근데 학생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책보단 영화가 좀 더 편할 수도 있긴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주제를 너무 깊이 안 들어가고 다양하게 안 들어가고 뭐 가족이나 요 정도 주제만 다룰 거라면 영화가 차라리 좀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까 세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 작품이 약간 성인 버전의 느낌이 있어갖고 영화는 그 19세는 아니거든요. 이 책을 영화로 만들면 저는 영화를 안 봤지만 재밌게 만들긴 정말 힘들 거라는 생각이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누가 판권을 샀는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길게 어떤 영화 2시간 정도를 하나의 큰 스토리를 가지고 가기에 되게 짜잘한 얘기들의 연속이라서 맞아. 그게 이제 이 작품의 매력인 건데 그러지를 못하죠. 그렇죠. 영화에서는 그렇게 다루기가 조금 힘들다는 생각이 좀 있고, 영화에서는 전체 그 중요한 이제 스토리가 뭐냐면은 결국은 아이가 자기의 친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는데 어떻게 이제 다시 아이로 받아들이냐. 그 스토리가 중심이 돼서 진행이 됩니다. 전혀 다른 작품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냥 허삼간에 관한 내용이고 매혈기의 내용은 좀 많이 그냥 약간 주변 소스로 활용되는 정도. 그래서 오히려 가족이란 주제만 놓고 보면 아이들은 그냥 볼만한 오히려 영화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가족을 주제로 굳이 그 영화까지 네, 저도 다른 그렇게 영화가 그래서 많고, 공감합니다. 다른 활동이 굳이 뭐 많은데,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결론은 뭐 애들한테 그래서 그 고등학생이 2시간인데. 돼서 책을 읽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거에 이제 아까 가족 계속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책을 제가 정확하게 읽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이 위화라는 작가 스스로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작품을 썼다고 해서 그게 자기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작가들 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이걸 읽는 사람들이 한 명이면 하나의 작품, 만 명이면 만 개의 작품이 등장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도 하니까.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족에 대한 어떤 끈끈한 혈연 이런 걸로 읽어 나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위화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작품을 썼을까라는 생각으로 가보면 사실은 가족의 끈끈함, 어떤 혈연의 끈끈함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다는 생각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중국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가족이라는 것이 다를 거라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족에 대해서 갖고 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족 그러면 떠오르는 어떤 상이, 이 사람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정말 가족 그랬을 때 내가 떠올리는 그 상과 똑같은 걸 떠올릴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거보다는 훨씬 더 나이브한 어떤 형태의 가족이 등장할 거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도 실제로 보면은 물론 지금 화난관에 가족이 있지만 되게 우습게도 이 다른 가족 그 아들을 매개로 해서 연결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그 아버지 죽을 때도 막 가서 일락이 가서 막 불러주고 나중에 돈 필요할 때 비슷한 거 하는 거죠. 네. 나중에 가서 뭐 초혼 같은 느낌. 그래서 나중에 그 돈 필요할 때도 가서 또 빌려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가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의 어떤 울타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족과 연결되어서 굉장히 큰 형태의 가족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가족의 어떤 이미지를 우리나라의 가족 이미지를 갖고 갔을 때 저처럼 약간 위화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었어요. 예, 뭐 두 분 얘기를 합쳐보면 좀 근데 말이 되는 게 무협에서도 의형제 맺으면 의형제 모르는 사람인데 의형제다. 그러면 계속 가족이 계속 맞아. 확대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의형제가 되게 그러니까요. 많아요. 맞아. 의형제 맺고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너 누구의 의형제야? 나도 누구의 의형제야? 갑자기 너도 나도 형제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게 되게 나이브하다는 표현이 맞으신 것 같아요.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그 기준을 전체 편. 빨리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나 그 그렇죠. 사람들에게. 그리고 네 편 내 편을 가르다가 외세가 쳐들어오면 또 똘똘 뭉치는 그렇죠. 이런 어떤 기질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아마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색채, 그 말씀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어떤 민족주의적인 한족 말이. 중심주의적인 사고, 뭐 이런 것들이 그들의 정신 세계 속에 오랜 동안 이렇게 쌓여왔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가져볼 수 있겠죠. 근데 중국 작가들은 저는 이제 중국 작가들 중에서 추방당하지 않은 작가들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진 않아요. 사람이 또 왜 자꾸 추방당하고 그래야 되고 그거 삶이 힘들어요. 아니, 중국에서는 정상적으로 사회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추방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허상관 매력을 쓴 위화는 중국을 대표하는 작가기도 하고 이게 앞에 이제 머릿말 잠깐 보시면 그 위화가 이 책은 평등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걸 약간 다른 우리가 보통 평등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되게 큰 의미로 보는 건 아니고 이를테면 내가 당한 거면 너도 당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 운명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그런 평등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아마 서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위화라는 사람이 굉장히 저쪽에 그 사회주의 사상에 경도되어 있는 그 공산당 그 중국 공산당에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는 작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외국으로 나가서 강연하거나 이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중국에서 그걸 막지 않고 그다음에 이 사람을 계속 띄워주는 이유도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도 되게 좋은 작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약간 음모론이긴 하지만 중국 문학의 3세대 문학 작가들이나 영화 같은 경우도 이제 5세대 감독 같은 경우에 자기들은 되게 혁신적이고 막 새롭게 중국을 바라본다. 기존의 그런 관습을 이제 벗었다고 딱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여전히 자신들이 그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맞아요. 혁신이 아닌가라는 생각 많이 하게 되죠. 뭐 중화민족주의를 이야기하면 일단은 그들의 틀 내에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들의 틀 내에 그것 자체를 있고, 벗어나서 체제를 아예 나갈 수는 없는 그런 나가면 모습들이- 추방당하는 거예요. 나가면 추정 아니면 감금당하고 아니 이게 이 사람이 아마 최초로 아마 그 영화가 된 게 아마 장예모 감독의 인생일걸요. 그때 이미 중화민족주의로 장예모가 확 틀면서 영화를 잘 만들어내요. 이 작품으로. 그래서 그 이후에 둘 다 승승장구하고 그렇죠. 그 정도 작품을 만들어냈는데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정말 그게 또 최고의 해외에서 극찬을 받으면서 최고의 작가와 어떠한 영화 감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 아름답게 표현해내는 것들. 그러니까 이 책도 되게 고난에 처한 중국인의 어떠한 삶, 그 속에서 끈끈하게 가족을 지켜갔던 중국인의 모습들. 그런 중국이 오늘날의 경제적인 어떠한 부를 만들어내고 세계를 선도하는 지투국가가 되어간다. 뭐 이런 어떠한 내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결국 그렇게 교과서에서- 가요. 무조건 그렇게 갈 수밖에 교과서에서 없죠. 루신을 밀어낼 수 있었던 맞아. 그러니까 루신 좀 쓰고 루신이 조금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희화와 어떠한 비판적인 색깔이 굉장히 좀 강하다면은 그와는 조금 더 다르게 굉장한 자부심적인 형태의 어떠한 작품을 쓰는 게 김용이란 말이에요. 김용이 제일 끝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극단에 있어서 저는 사실은 루신의 작품을
몰아내고 완전히 몰아내는 건 아니에요. 루신을 다 뺄 수는 없죠. 중국이 루신을 뺄 수는 없으니까. 근대 문학의 예, 중국에서 루신을 넣는데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서 2개를 빼고 그 2개를 김용의 작품으로 채웠다라는 얘기를 교과서에서 들으면서 그래 내가 읽었던 저 무협지가 그렇게 그렇게 질시를 받고 이렇게 그 비난받고 무슨 어디 길거리 굴러다니는 비닐봉다리 취급을 받을 만한 일은 아니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하지만 그건 또 다 시대적 필요에 의해서 교과서에 실리는 어떤 내용들이니까요. 아마 조만간 이런 책들도 근데 허상관 매월기도 그 내용들 속에서는 중간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루신이 있고 김용이 있으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있는 디테일한 모습들을 그려냈다는 민초들의 디테일한 모습들을 그려냈다는 거에 대해서는 루신에 가깝다면 그 속에서도 어쨌든 지향점 자체를 긍정적인 것, 뭐 어떤 중국의 힘, 그런 어떠한 쪽에 대한 표현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루신과 좀 다른 어떠한 맛이 좀 나는 그런 그럼 작품이다. 오늘 결론은 뭐 중학생 때는 펄벅 대지를 읽어라. 그렇죠. 아니, 근데 그리고 고등학교 때 허상관 매역을 읽고 대학생 되면 김용을 읽어라.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취업이 안 됩니다. 대지를 읽었는데 지금도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지를 이제 아버지가 꽂아놓던 대지가 이게 3권까지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보통 1권을 하고 보통 읽으면 내용이 대부분 다 나와요. 이제 나중에 늙을 때까지가 3권에 나와요. 군벌 나오고 이러면은 좀 재미가 없어지지 약간. 그러니까 삼국지 뒤에 얘기랑 네, 맞아, 비슷한 맞아. 제갈량 죽은 다음에 갑자기 읽기가 맞아. 싫어지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그거를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읽으면서 집에서 이제 아버지가 놔뒀던 그 책을 읽으면서 세로로 이제 돼 있는 책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제가 진짜 밤잠을 설쳐가면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그거의 기억을 다시 한번 되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되게 고마웠던 책이기도 해요. 근데 너무 슬프다. 왜? 너의 작품을 통해서 내가 예전에 읽었던 좋은 작품이 떠올라서 그 가치밖에 없다. 그밖에 없다는 건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다른 가치도 있는데 그 가치가 있더라. 그 가치가 제일 뛰어난 가치다. 아니 그 정도 아니라니까요 이 책이. 네. 저는 저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중학교 때가 됐든 고등학교 때가 됐든 대지는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거야 고전에 대한 가치니까. 근데 저는 대지는 길고 이 책은 짧으니 그리고 대지는 끝에 가서 끝까지 읽기가 쉽지 않은 책이지만 이 책은 한 번 잡으면 끝을 볼 수 있는 책이니 저는 이 책도 충분히 학생들에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비슷한 느낌을 준다면 그리고 현대 작가의 작품이고 그리고 또 중국인의 작품이고 그리고 어쨌든 이 사람 자체가 앞으로 그 어떻게 성장할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이제 중국에서 이 중국의 작가 중에서 가장 앞서서 뭔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작가적 성공까지도 우리가 고민한다고 했을 때에는 나 옛날에 저렇게 성공한 사람의 작품을 좀 내가 읽은 적이 있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저는 이 책 자체가 디테일한 묘사들 하나하나 해나가는 과정들 속에서는 중국인만이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맞아요. 그런 매력은 분명히 그래서 있죠. 이 책이 이제 다른 어떠한 작가들의 어떠한 관찰적인 그런 모습들보다는 안에 있는 이 중국인의 어떤 시각에서 쓴 책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좀 봐도 좋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 책 몇 학년에게 추천해 주십니까? 저는 중3 정도는 이 책을 읽어도 된다. 중2, 중3 정도는 이 책을 읽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영쌤 생각이 다르신 것 같은데. 저는 중3에서 그러니까 약간 책을 잘 읽는 중3은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냥 보통의 중3 학생들한테 읽혔을 때는 설명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책은 되게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보는 책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네. 많이 보더라고요. 실제로 애들 이렇게 읽은 책 목록 보면 꼭 들어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심지어 중학교에서 막 추천도서 다 들어가 있어. 막 2학년 이럴 때,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그렇게 그 시대가 시각이, 변한 거죠. 시대가 우리가 너무 예전에 우리 타고난 거야? 좀 이렇게 좀 이런 왕릉 같은 거지 그냥 느낌이 그러니까 보시면 안 그냥 된다. 느낌이 왕릉이야 그냥 옛날 사람이야. 타임머신에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시간과 공간에 독자적 좌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께서. 그래서 아버리 세훈 쌤은 왕릉으로.
이거는 되게 아이들이 그냥 한 번에 땡겨 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책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하게 재미있고 의미 있게 좀 바라볼 수 있어요. 가치 있게. 그래서 학생들이 독서라는 것을 우리가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소설, 적어도 소설이라면 소설을 추천한다면 저는 이게 일단은 흥미가 있어줘야 돼요. 학생들이 읽을 때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첫 장을 핀 다음에 그래서 끝을 보는 습관을 길러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요 정도 된다면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이 위아의 허상관 매열기 정도라면은 학생들이 한 3시간 정도, 빨리 보는 학생들은 한 3시간 정도, 뭐 한 3시간 반 정도가 되면 아마 이 책을 다 읽을 텐데 그 정도의 어떤 독서적인 형태의 능력을 좀 길러줄 수도 있다. 이걸 책은 한번 다 땡겨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중국과 우리나라는 관계가 있다. 중국에서 유교를 받아들였으니까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생각하는 것이 비슷할 것이다. 이런 어떠한 막연한 생각을 이걸 딱 보면서 스스로 비교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적어도 누군가를 위해서 피를 팔아야 되는 그 사람의 어떠한 내용들을 그렇게 슬프지 않으나 분명히 책임감 있는 삶의 사람들의 모습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국은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피까지 팔아야 되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책이죠. 그래서 중학생들에게 충분히 읽을 만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고등학생들이 이제 이 책을 보게 되면은 느낌이 조금 더 별로 안 살 수도 있는 상황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서 중1은 지금 겨울에 예비 중1이니까 좀 느낌이 좀 그렇지만 중1은 안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뭐 한 중2, 3 정도 되면 충분히 그러니까 저는 이 그 내용을 읽을 수 부분만 있다 조금 조심하면 생각해요. 될 것 같아요. 중3? 남녀 상열지사에 관한 얘기만. 근데 안 나오잖아요 남녀 되게 상열지사가. 많이 나와요. 아니 중간에 아니 그게 왕병 묘사가 안 나와요. 아니, 묘사가 나오면 아니, 큰일 나죠. 아니 묘사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묘사가 나오긴 나와요. 나오긴 네. 나오는데 그 묘사 자체가 되게 어떤 사건 하나씩을 바꿔가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두세 번 정도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건들, 그러니까 남녀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을 되게 비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접근할 수는 저는 없는 적어도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감자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감자보다 훨씬 더 덜 그런 맥락이 들어있어요. 감자보다도 훨씬 더 이 책은 그보다는 더 부드럽게 학생들이 읽을 수 있거든요. 저는 감자가 그런 맥락으로 따지면 감자가 훨씬 더 강렬한 표현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자보다 이 책, 이게 훨씬 덜해요. 이 책에서 감자 요즘 안 읽잖아. 감자 읽는 그래도 어쨌든 막 사람들이 그 책을 막 다 읽고 중학교 때 다 읽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책에서 그 책을 읽힐 수 있는 건 그런 묘사가 나오지 않고 그리고 그게 중요한 어떤 포인트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건데 이게 그런 사건 자체 그다음에 사건이 중요한 포인트로 작동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허삼관이 자기 아들들한텐가 그 하소용의 딸들을 겁탈하라고 이렇게 막 농담처럼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읽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약간 이게 비틀어서 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너무 직접적으로 탁 등장해 버리니까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 허삼관이라는 사람 자체를 어떤 캐릭터 자체가 약간 오염된 채로 이해될 수 있다는 생각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이 캐릭터 자체가 되게 복잡한 캐릭터예요. 네. 단순한 캐릭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이제 충분한 어떤 배경 지식을 갖고 있거나 그러니까 다른 책들을 많이 읽어가지고 뭐 은유나 상징에 관한 어떤 내용들이 쌓여 있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학생의 경우에는 그런 내용들을 쉽게 접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책을 많이 읽은 중2, 중3. 예, 책을 충분히 읽어봤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이게 어떤 의미구나 하고 체크해서 갈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면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장면들이에요. 이 책에 대해서 유독히 왜 아니 저 책이 되게 괜찮았다고 네,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한테 읽히면 저는 되게 좋은 책일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문학 쪽을 지망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어문 계열 쪽을 지망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게 그 담고 있는 내용도 그렇지만 번역이 너무 잘 됐어요.
그 저는 이게 한국 소설 읽는 줄 알았어요 느낌이. 중국 소설인데도 번역을 해서 만들어 놓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번역자를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번역이 진짜 너무 맛깔스럽게 잘 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 중국 작가들의 작품은 번역을 잘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정도도 못. 김용을 많이 번역해봐서. 김용은 정말 완벽해요. 번역 자체가 완벽한데 아니 그 능력이 축적되어 있는데 뭐 제가 김용 작품을 안 읽어봤는데 김용 작품 번역이 2버전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유명하신 분이 한 분 있어요. 뭐 전혀 아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에요. 예. 근데 어쨌든 학생들의 어떠한 그 이해와 내용들에 따라서 추천을 각각 새로운 형태로 이제 진행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사실은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요즘 중학생들이 갖고 있는 상상력과 요즘 중학생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그 능력을 충분히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무리는 없다. 저는 중학생들 믿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고등학생들도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다 믿고 살아야 돼. 이 작품은 그만큼 좀 어떻게 보면은 다양성을 담고 있는 작품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어머님들이 한번 먼저 읽어보시고 아니 그렇게 되면 어머님들은 싫어하시나? 이제 읽지 않으시죠. 한번 읽어보시고 추천해 주시는 게 당연하죠. 더 추천해 수도 주지 있겠네요. 않으시다라고 볼 수가 아니면 있겠죠. 아빠가 아빠는 괜찮을 아빠는 수 이 있어. 책을 읽어야죠. 아빠는 이 책을 읽고 그럼 또 아빠들은 아빠는 또 읽어야 되겠다. 아빠는 또 아빠가 읽고 내 아이한테 추천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을 하는 게 제가 볼 때 좋을 괜찮네.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피를 팔고 아름답게 있어. 끝내는 걸로. 이거 지금 이거 10분째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피를 팔고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아니 뭐 쟁점이 뭐 책에 관련된 어떠한 그 연령대 독자들의 어떤 연령대의 어떤 읽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니까 저희가 하는 방송의 내용 자체가 그런 거죠. 이 책을 추천하거나 홍보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책을 중학생들 굉장히 많이 읽고 있는데, 그러니까 읽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방송을 하든 뭐 세훈 쌤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든 그렇죠. 읽을 사실상 수밖에 이 책 없는 거죠. 굉장히 많이 읽어요. 중학생들 웬만한 학생들 그 독서란에 거의 이 책이 있단 말이죠. 이런 현실 속 고등학생은 오히려 거의 없어요. 근데 중학생 학생부 속에 오히려 더 많이 이제 나타나는 이 책에 대한 내용들 놓고 본다면 오히려 이것을 많이 읽는 현실 속에서 그러면 거꾸로 이 책을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저희는 그냥 뭐 자연스럽게 다 팟캐스트가 원래 그러려고 하는 거니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뭐 이 책이 그 작가의 어떠한 부분들 그리고 현재 많은 학생들이 좀 읽고 있는 현실 속에서 뭐 이러한 형태들을 이제 우리가 소개하고 다양한 형태의 어떠한 이 작가의 작품들이 지금 현재 어떠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만약에 추천을 하고 학생들이 많이 읽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제를 좀 저희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의도로 이 방송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또 이렇게 옆에서 어떤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몇 학년한테 이 책을 추천해야 되냐를 갖다 놓고 10분 동안 이제 이야기를 마지막 보니까 결론이 굉장히 마지막 격렬했습니다. 결론이 작품에 대한 논의를 굉장히 그래야죠. 순탄하게 넘어갔는데. 그래야죠. 그래서 근데 방송의 목적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청취자분들의 몫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진행했던 수요 독서 시간의 책은 허삼간 매열기였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아마 마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방송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세훈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수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요 독서 시간을 이야기했던 교육진담 수요 독서편 방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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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